대마를 피우고 환각 상태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이 찾아가는 현장 미디어 체험으로 도서벽지 학생들에게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한 안과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 성금으로 1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이 병원의 기부는 지역에서 3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마감된 마산해양신도시의 5번째 민간투자 공모에 국내외 6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대마를 피운 채 환각 상태에서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거제경찰서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30살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 10분쯤 거제시 옥포동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피우고 직접 대마를 재배했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따돌려 거제 옥포동에서 통영 용남면 인근까지 33km가량을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순찰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달아났으며 다행히 경찰관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1시 30분쯤 한 주택 담벼락 앞에서 멈춘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1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대마 10수가량을 재배해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일 경남에서는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지역 감염이며 지역별로는 김해가 7명, 창녕 1명입니다. 대부분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으며 김해에서는 중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중학교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창녕 확진자는 외국인 식당 관련으로 외국인 선제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창녕 외국인 식당 관련 누적 확진자는 97명이며 도내 누적 확진자는 5,008명입니다. 방송과 영상 제작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체험해보는 일은 쉽지 않은데요. 특히 농촌이나 섬 지역 학생들이라면 더 힘들겠죠. 이 학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미디어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교생 24명의 섬마을 학교에 스튜디오와 카메라, 더빙 장비까지 작은 방송국이 들어섰습니다. 오늘 뉴스를 만드는 아나운서와 기자 PD는 모두 학생들. 장난기 넘치는 모습도 잠시 뉴스가 시작되자 전문 방송인 못지않은 진행 실력을 선보입니다. 아나운서 체험을 하니까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리고 학교에 와서 이런 체험을 해보니까 방송에 대한 관심도 조금 높아진 것 같아요. 교실 밖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촬영 체험이 한창입니다. 아직은 서투른 조종 실력에도 학생들은 하늘을 가르는 드론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오늘 처음 조종해봤는데 핸드폰으로 저기 학교도 보고 저기 바다에 있는 배도 보고 그 다음에 저기 근처에 있는 빨간 다리도 봤어요. 다음에 또 해보고 싶어요. 경남도 교육청은 지난 2017년부터 찾아가는 현장 미디어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제작 과정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소규모 학교와 도서 지역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드론 촬영 체험, VR 및 3D 체험, 더빙 체험, 방송 시스템 체험, UCC 제작 체험 등을 통하여 잠재되어 있는 학생들의 특기와 소질을 개발하고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지역 방송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예산을 확보해 학생들의 체험 활동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얼마 전 창원의 한 안과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성금으로 1억 원을 창원시에 전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병원의 기부는 지역에서 30년째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 우리 동네 히어로에서 전합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마산의 한 안과입니다. 이곳에서 30년째 소외계층에게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병원 원장인 김혜곤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김 원장이 그동안 지역에 기부한 금액만 11억 원이 넘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재능 기부나 물질적인 기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몸으로서 직접 하는 기부, 봉사, 이 사람들이 더욱더 존중받고 좀 더 사회의 그 주목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 원장의 선행은 금전적인 기부만이 아닙니다. 남해의 한 마을에 주말마다 내려가 지역의 어르신들을 돌봐오기도 했고 소방관들에게 무료로 라식 수술을 해줬습니다. 지역에서 알게 모르게 선행을 이어오고 있던 겁니다. 특히 이 안과는 시각장애인 협회와 협약을 맺고 병원비의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여 명은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가 나옵니다. 이제 식사할 수 있는 게.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게 뭐 오시는 분들이야 많이나 오실 때는 한 40여 명, 적게 나와도 한 30여 명이 상시로 나오는데 한 10명 정도가 추가되는 거는 그 김학아서 주시는 돈, 또 그다음에 다른 단체에서도 도로노 후원금 이런 걸 가지고 충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미담을 이미 알고 있는 환자들은 그 덕분에 김 원장을 믿고 병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학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30년 동안 쭉 지역에서 또 이제 봉사를 하시고 또 이제 많은 분들에게 또 이게 눈에 대한 거는 소중함도 많이 알리고 또 이제 상업적이지가 않고 이래서 이제 제가 이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국민포장까지 수상했지만 본인은 가장 쉬운 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김혜곤 원장. 김 원장은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도우며 가슴 따뜻한 지역을 만들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주제넘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저희 어떤 기부의 어떤 부분은 큰 생각은 없습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라는 인간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의 주변을 좀 더 도울 수 있는 마음을 도민 여러분들이 각각이 다 가지고 있다면은 이 경상남도 작게는 이 경상남도 크게는 이 대한민국이 소외되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마산 해양신도시의 5번째 민간투자 공모에 6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14일 오후 6시 마산 해양신도시 민간복합 개발 시행자 선정에 모두 6개 업체가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한강에셋 자산운용과 DS네트워크, 와이즈캔, 메리츠증권, IS동서와 중국 업체인 증권사로 건설투자 유한공사 등 6곳입니다. 시는 오는 8월 30일까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우선 협상 대상자 한 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15일 허성무 창원시장이 시청 시민홀에서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시정변화상을 공유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창원특례시 법안 통과와 복합행정타운 추진, 재료연구원 승격, 부마 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등을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국 100만 이상 대도시 가운데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가장 적다며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했고 지난해 태풍에도 큰 피해가 없었던 점을 높게 샀습니다. 이어서 허 시장은 앞으로 남은 1년은 대변역의 완성된 토대를 발판으로 더욱 분발해 시민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창원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사인 마이비가 창원시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창원시와 마이비는 15일 사회공헌 협약을 맺고 다음 달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창원 지역 청소년 200명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마이비는 부산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통합교통카드 시스템 운영과 교통카드를 포함한 전자화폐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 지역 20개 대규모 점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 인상분의 50%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기부액은 올해 5천만 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10년간 5억 5천여만 원입니다. 기탁금은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김해시로 지정 기부돼 지역 저소득층에게 배분됩니다. 최근 농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남농협이 창녕을 찾아 대규모 일손 돕기를 했습니다. 15일 경상남도와 경남, 부산, 울산 농협임직원과 남해화학 등 200여 명은 창녕군 남지읍 농가에서 양파 수확을 도왔습니다. 경남농협은 마늘과 양파 수확기에 맞춰 이달 말까지를 일손 돕기 집중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한편 이날 경남농협은 가격 하락과 잦은 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녕 지역 양파 농가와 영산농협 경매식 집화장, 양파 선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영산농협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양파 경매제를 시작해 양파 농가의 인건비와 선별비 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양파 경매는 오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1시 영산농협 경매식 집화장에서 열립니다. 의령군의회가 15일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 안건을 발의한 주민돈 군의원은 의령은 삼성의 뿌리이자 기업의 발원지라며 고인의 뜻에도 부합하는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미술관이 건립되면 지방의 문화관광 활성화에 큰 이정표를 남길 것이라며 미술관 유치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군의회는 이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경남 지역 첫 공공산후조리원의 밀양 건립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공정률은 50%로 현재 2층 골조 공사까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밀양 공공산후조리원은 내이동 일대에 2층 규모로 지어져 오는 8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시는 안전한 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해 11일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점검했습니다. 김해시가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지난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포함된 시설로 김해시 학원과 교습소, 스터디 카페 1,495곳에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삼안동과 활천동, 불암동 소재 150여 실내외 체육시설에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되며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시청 홈페이지에서 접수 날짜를 확인해 제출해야 합니다. 거창군 위천면 주민자치회는 아름다운 서독공원 가꾸기 일환으로 공원 환경정비와 토종붕어, 잉어 등을 연못에 방류했습니다. 통영시 중앙동 주민센터는 경로당 운영 재개를 앞두고 관내 경로당 5개소 방역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지도에 독도를 버젓이 자국 영토로 표기해 우리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순천시가 이를 규탄하는 뜻에서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순천만 국가정원에 개양했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상징하는 깃발이 대한민국 1호 정원에 펄럭이고 있는데요. 누가 뭐래도 독도는 우리 땅이죠.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끌고 가려는 일본의 계산된 의도에 말려드는 우를 범해선 안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도동산 63, 동경 132, 북위 37, 평균 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 독도는